네, 멤버십 영상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게시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QLD, DGRO, SGOV, IAU, JPQ 이렇게 5개 넣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스닥 레버리지 하고 배당 성장 넣고 단기채 넣고 금 넣고 covered call ETF. 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thread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이 이제 좀 오는 거죠. DM도 막 와요. SCHD 넣으면 안 되나요? 뭐 ISA 계좌에 넣으면 안 되나요? 뭐 JPQ 말고 QQQI는 안 되나요? 금은 도대체 왜 넣나요? ISA에 금을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정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자, 질문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정답을 드린 게 아니라 예시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 포트폴리오를 많은 분들이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해야 그 맛이 난다라는 요리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QLD 2스푼에 DGR로 한 꼬집. 근데 그렇게 하면 같은 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투자랑 요리는 좀 달라요. 물론 요리도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후덕죽 셰프님처럼 깊이감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실 수 있겠죠. 근데 투자는 요리가 아니에요. 투자는요, 그 사람의 소득, 나이, 멘탈리티, 현금 흐름, 목표, 이 모든 게 들어가는 복합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포트폴리오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유튜버들이 많은 거잖아요. 잼투리님처럼 슈드 중심의 QLD를 곁들이는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서대리님처럼 다채롭게 ISA 계좌랑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라우어님처럼 TQQQ나 속스의 반동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TQQQ 절반을 거치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분할 매수를 하면서 총 매수 수량을 채워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자, SEHD 안 되나요? ISA 계좌 안 되나요? 자, 근데 그 질문들의 본질을 잘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거 저한테 맞나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걸 제가 대신 판단해달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투자 전문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수익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leverage ETF를 가지고 7, 8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 인생을 모르죠. 전 여러분들의 월급 구조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거주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도 몰라요. 부양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보험료 이슈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 또는 특정한 인물이 언급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겠다라는 건 위험해요. 진짜 레이 달리오의 All Weather 포트폴리오더라도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더라도 나한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 전문가의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문제랑 같은 말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수익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극적인 수익률을 위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버티기 위한 장치인 거죠. 상승장은 누구나 버텨요.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예를 들면 QLD가 마이너스 30%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DGRO가 아니다. SCHD로 한번 가볼까? SCHD가 지난 2년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25달러에서 27달러 사이에서 계속 놀았어. 그때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죠. SGOV 어때요? 단기채를 모아나간다? 재미없죠. 제가 SGOV 얘기할 때마다 뭐 환차익, 환차손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지금 단기채에 대한 개념이 저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금, 내가 사는 게 고점이에요. 꼭 내가 금 사면 물려.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JPQ 보세요. 주가 계속 눌려요. 배당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JPQ도 바보 같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자기한테 맞는 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도대체 왜 저 5가지 QLD, DGRO, SGOV, IAU, JPQ의 조합을 예시로 들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 우리 TQQQ 미친놈이 권장하는 최고의 조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QLD는 성장을 대표하는 I였어요. DGRO는 배당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었고 SGOV는 채권이자 달러 파킹용 자금이었어요. IAU는 금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역할이었고요. JPQ는 현금 흐름을 원하는 거였어요. 각자의 퍼포먼스랑 롤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자산이 여기에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유명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뭐 수익을 냈던 유튜버가 언급했으니까 그건 오래 안 가요. 뭘 넣어 놓잖아.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금 ETF 투자를 너무 권장하면서도 저는 현물만 사요. 왜냐? 현물 금은 예뻐요. 가격이 안 떠오른다고.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고에 넣어두면 그만이야. 그런데 IAU는 주가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본 계좌 들어갈 때마다 예를 들면 들어갈 때 마이너스한 게 보여.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배당도 안 주는 새끼를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시스템이 없었을 땐.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봐. 그러면 DGRO 자리에 SEHD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죠. 되죠. 그런데 왜 나는 DGRO를 제끼고 SEHD를 넣는가는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성장 전략 때문인 건지, 방어적인 성향 때문인 건지, 건보료 관리 때문인 건지, 또는 낮은 주가로 운주 매수를 해야 시스템이 체결돼서 그런 건지, 그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티미님께서 제시해준 여 5개를 ISA 계좌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계좌는 도구란 말이에요. ISA 계좌는 세금을 최적화하겠다라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직투는 달러 자산의 보유 도구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공격을 하고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넣느냐도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안 드릴 때마다 아니 얘는 ISA 넣는 게 더 좋고 얘는 직투가 더 좋고 투자라는 게 효율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는 저에게 ISA 계좌 한도 1억은 너무 작다고. 난 그런 자잘한 세금보다 그냥 벌고 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과 그 댓글을 써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또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만들고 싶은 그 의도는 알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그 효율성의 방법이 또 누군가한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하철 타야 좋은 거 아는데 전 택시를 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는데 이거 멤버십 전용 영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전체 공개를 할게요. 우리 팀이단 여러분들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3만 몇천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도 되나요?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담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코스트코 왔어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물어볼 때 한 9개 막 방산주에 막 구리 담고 난리 났어. 한 10종목씩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잘 안 돼요. 아니 이미 ETF가 100개, 200개, 300개를 모아놓은 앤데 그거를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각 자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도 10개가 많아. 그 ETF잖아.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는 5개 맥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지어 3개면 충분해요. 우리 그 잼투리님을 제가 참 좋아했던 건 슈드 9, QLD 1, 뭐 요런 비율을 갖고 계시거든요. 너무 환상적이죠. 서울 집 파시고 그 정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슈드에 한 10억 넣어놓잖아? 야, 그럼 매일 그냥 자가 배당이라니까. 그냥 매일 살 수 있어요. QLD야 뭐 곁들이면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2개만으로도 완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적어, 슈드 비율이 적어, 그럼 제피큐를 좀 채워서 3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뭐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TQQQ랑 DGR로 2개만 가져가거나 TQQQ랑 SGOV만 가져가도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유튜버니까 테스트한다고 QQQI도 사놓고 뭐 제피큐도 사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에 몇 개가 담겨 있느냐라기보다는 구조가 중요한 거, 역할을 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이야, 30대야, 또는 50대야. 건보료에 민감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막 급여를 모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20대의 사회초년생과 50대의 은퇴 예정자의 포트폴리오는 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두 분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자, 남의 포트폴리오를 복사하잖아요. 그럼 상승장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아, 티미님 감사합니다. 역시 신이야. 막 이럴 수 있지. 근데 하락장이 오면 내가 한 설계가 아니니까 짜증만 나요. 내가 인테리어를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기술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해줬어. 근데 난리가 났어.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지. 야, 임마, 이거 계단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하락해도 이유를 알고 설령 이해가 좀 안 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포트폴리오는 하락하면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막 SEHD 떨어질 때 막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에 뭐 망했다. Why are you doing that? 왜 그렇게 TQQQ 떨어지면 라오원님한테 가고 나한테 올 거야? 너 상황에 맞췄어야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TQQQ 사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사실 조정장에 가까운데 벌써부터 TQQQ 매수하시고 숨 막히면 안 돼요. 한참 더 떨어질 거야. 각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멘탈리티 잡아드릴게요. 전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1번, 목표를 적어요. 2번, 내 소득 구조랑 현금 흐름을 계산해요. 3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정해요. 4번, 역할을 정해요. 5번, 그 역할에 맞는 ETF나 개별주를 골라요. ETF를 먼저 고르면 안 돼요. DGRO를 골라놓고 난 배당이 좋아. 헤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게시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가 예시 포트폴리오를 드린 건 이런 조합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사고 티미님 최고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게 남의 확신에 빌려 쓰는 게임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에 신념이 담겨야 말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라는 건 수익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 가는 투자에 대한 설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사면 수익이 날 수는 있죠. 근데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오래 투자하는 분들, 남는 분들이 보통 이깁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찍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 공개를 해서 이거는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